이거 열어 놓으시고요. 저는 잠깐 다른 거를 잠깐 또 열어볼게요.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우선 설명을 하고 1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버전이 23버전 예절 파일이라 저장을 누르면 없어진 거나 X 표시 끄면 돼요. 노란색 바 말하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저장을 누르면 이젠 24에서 밖에 못 연다, 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이 버전에서는 모델링은 넘어갈 수 있으나 툴패스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수업 내용은 가공 경로에서 머신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열은 걸로 하셔도 되고, 다시 열을 거니까 제가 굳이 안 따라오셔도 돼요. 머신에 아무거나 디폴트가 됐든 뭐 하나 스타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툴패스 2D, 3D 다축에 대한 툴패스 창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우선 이 좌측 화살표를 내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고속 가공 툴패스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삭과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온 것 중에 예하고 평행, 그 다음에 다중공면, 투영 황삭까지는 고속가공 툴패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애들은 요즘에 고속가공 메뉴라고 해서 아이콘 선택하는 창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이제 9.0 때부터 존재하던 버전은 사라진 건 아니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밀링 가공 경로에 공면 황삭, 그 다음에 공면 정상 메뉴에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뭐 최신 버전이 아닌 것들을 쓰고 계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메뉴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메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아까 그림상에 나오는 거는 3D 공면 고속 가공에 있는 애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전에 있는 툴패스를 안 할 수는 없고, 예? 혹시나 옛날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면 황삭에 있는 메뉴하고 정상하고 주로 쓰는 것들 몇 가지를 하고, 메인은 고속에 있는 애들로 넘어갈 거야. 네, 메인은. 그래서 보통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만 알고, 그 다음은 고속 가공 메뉴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할 거예요. 자, 3D는 제가 이제 우선 설명을 하면, 3D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요. 모델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흔하게 아는 게 등고선과 평행가공, 스켈롭, 보통 세 종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3D하고 여기에 나오는 브랜드 가공이라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우측으로 잠깐 보면, 등고선은 설명해요. 등고선 가공은 Z를 기준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돼요. 산이잖아요. 등고선. 내가 1피치를 가공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1피치씩 툴패스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만한 구간, 경사 구간이 낮은 데에는 낮은 구간에서는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피치가 Z의 피치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등고선은 메인으로 거의 대부분 작업을 하게 되면 등고선과 워터라인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 등고선과 워터라인은 2D가 돼요. 2D에 지공이 지공삼이 출력이 가능한 유일한 툴패스예요. 먼저 Z가 입력이 되고 그 형상대로 윤곽을 한 바퀴 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 데이터가 아니라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공이 지공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절삭이론에서 그 AICC 선행 제어, 자, 점 데이터가 아닌 원을 만났을 때 기계는 어떻게 해요? 감속을 하죠. 반경값을
내가 이 치수를 맞추려 그럴 때 피드는 내가 2000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 반경을 맞추려면 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려면 얼마까지 기계에서 감속을 해야 된다라고 감속이 이루어져야 형상이 나오려면. 그러면은 등고선으로 들어갔을 때의 들어가야 지공2지공상으로 출력이 됐기 때문에 조립성이 우수해져요. 정밀도가 좀 높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닿는 면적이 넓어져요. 볼이 볼앤드밀 기준이나 코너알로 대파 구간을 만다고 하면 이 닿는 볼의 면적이 넓죠. 그럼 완만한 구간은 볼 끝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조도상으로도 측벽이 닿는 구간의 조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보통 등고선이나 워터라인을 가공을 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쉘로우 영역이라 그래서 각도 제한을 주는데 보통 35도까지, 그러니까 90도의 구간을 기준으로 45도가 중간치를 가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35도까지 등고선으로 가능한 구간 범위를 조금 더 넓혀요.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완만한 구간은 툴패스를 다른 걸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으로 전 구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고선을 치고 등고선이나 워터라인을 치고 레스터나 평행가공으로 완만한 구간을 절삭을 해요. 이와 반대로 등고선은 Z를 기준이라고 놨다면 평행가공은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던 평면을 기준으로 툴패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1, 1, 1, 1, 1 가면 완만한 구간은 당연히 잘 나와요. 그러나 급경사 구간에서 1, 1이 건너뛰었으니 피치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넓은 구간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한을 둔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보통 기본적으로 35도까지는 등고선, 그 다음에 0도부터 35도까지는 레스터나 평행가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얘도 레스터나 평행가공도 이게 어느 모델 형상에 따라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이 모델의 같은 경우에도 한쪽 방향으로 쭉 빠졌죠. 그러면 내가 Y축을 기준으로 피치를 잡으면 동일 피치가 나오죠. 위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급경사 때문에 피치가 안 나오겠지만 이쪽 피치를 잡으면 동일한 영상이 나오겠죠. 네? 됐죠. 그래서 평행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생긴 형상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3차원 피치와 브랜드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곡률과 상관없이 일정한 피치를 바운더리를 기준이거나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작성이 돼요. 내가 이런 사각형의 바운더리 커브가 있으면 외곽을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몰아서 들어오게 되고 일정 피치라는 걸로 가공 간격이 똑같이 급경사와 이거와 상관없이 정확한 피치를 유지를 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상하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럼 급경사를 만났을 때 하향 절삭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향 절삭으로 먹는 구간이 발생한다면 거긴 과절삭이 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뜯어먹겠죠. 그래서 단순 형태나 내가 상하향이 필요 없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스캘럽 라인으로 잡게 되는데 우선 그럼 일정한 피치로 한 번에 밀을 수도 있지만 우선 문제는 무조건 점 데이터여야 되고 급경사일 때 점 데이터여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모아오는 스캘럽 라인 같이 모아지는 형태의 자국이 남게 돼요.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스캘럽 같은 경우에는 스캘럽이나 같은 면방향이나 스캘럽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피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곡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없어. 방향성이 상하향이. 우리 2D 포켓 할 때 포켓하고 윤곽할 때 하향으로 하지 우리 상향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이게 좁은 구간 들어갈 때 과자 반대쪽으로 씹히는 현상을 반대쪽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빨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제품에도 우리가 아무리 뭐 형상을 탔다 그래도 제품이 지저분한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긴 해요. 그런 거예요. 방법이. 3D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순서. 우리가 2D 가공하듯이 순서대로만 따라주시면 돼요. 따라주시면 되고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파워밀이 좋네, 하이퍼밀이 뭐가 좋네, NCG가 좋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
모든 게 아이콘과 선택하는 방법의 차이지 결정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NCG가 있고 MS가 있고 하이퍼가 있고 다 있고 저희 회사에 다 있어요. 네? 다 똑같아요. 파워밀이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금융씨가 아니고 내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못 찾는 것뿐이고, 그죠?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본 사람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하면 되는 거고, 그죠? 못 봤기 때문에 제품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1번에서 평행가공 먼저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평행가공으로 간단하게 바운더리의 개념과 뭐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레스트 1번을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은 뭐 눌러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시 쓸 거 아니니까 이 버전으로 열어도 되고. 머신 밀링 뭐거나 들어올 겁니다. 자, 우선 평행 가공, 평면을 기준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평면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극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생성이 된다. 네? 툴패스가 벌어지는 구간이 생성이 되고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평행 가공이라는 모델을 열었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불러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바운딩 박스라는 작업을 먼저 하게 돼요. 바운딩 박스는 소재의 최적을 알게 동그라미나 사각 형태로 모델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화면을 돌리고 레벨에 2번에다가 생성을 할까요? 2번에다가 생성을 하고 찍고, 자, 다 모델을 선택하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바운딩 박스 라는 걸 선택을 하면 V 눌러보면 요런 형태로 제일 높은 점과 사각형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그죠? 이런 사각형이 나게.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지금 안 눌러도 돼요. 이게 원통이나 Z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도 소재가 한줄이 돼요. 그죠? 원통이나 구나 랩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끈 모서리에 원점이 지금 중앙으로 잡을 때는 대각으로 라인을 한다 그린다든가 이쪽으로 그린 다음에 원점으로 중앙을 잡을 수도 있고, 끈 모서리도 이제 원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잡고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서 이 끝 라인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색상 복귀.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딱 두 가지는, 바운딩 박스는 방금과 같은 모델의 최적을 계산을 하는 거고, 이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거는 내가 가공을 하고자 하는 페이스들을 선택을 했을 때, 면을 선택을 했을 때 2D에 대한 실루엣 바운더리가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당장 면이 하나지만 뭐 여러 개의 면을 선택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의 외곽 바운더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공하는 범위를 잡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Z를 10mm 올려서 생성을 해볼게요. 자, 실루엣 바운더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는 솔리드가 다 선택이 돼요. 자, 왼쪽 메뉴 바창에 여기 보면 솔리드 선택창을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내가 솔리드를 다 잡을 거냐 면만 선택을 할 거냐 두 가지가 나올 때 솔리드를 빼고 면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파란 창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면을 찍어서 V를 누르면, 자, 0.05 테셀레이션 공차 1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0.00으로 갈게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2D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이 외곽, 내가 선택한 여러 개의 페이스가 하나의 가공 실루엣 바운더리, 외곽에서 보이는 바운더리는 외곽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준비가 됐어요. 어떤 거요? 아, 올리는 거는 올린 게 아니라 여기를 Z를 10이라고 넣어주시면 Z라고 10으로 넣고 바운딩 박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이 솔리드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고 메뉴 아이콘까지 들어가면 나올 텐데요. 안 나오나요? 안 들어가네. 한번 클릭을 하면 면 선택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클릭을 딱 누르면 면만 선택을 하겠다는 아이콘을 가지고 면을 찍고 선택하면 외곽에 내가 찍은 평면에 대한 그대로 2D상으로 옮겨져요. 그럼 내가 가공할 영역을 이걸 안으로, 이걸 기준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얘가 옮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공을 하고 어디를, 왜냐면 입체적으로 돼 있으면 편집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면에 돼 있으면 내가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죠. 자, 재미있을 겁니다. 별로 할 게 없어서. 자, 가공 경로 창에 가서 우리가 처음 배운 신형 패스는 나중에 하고, 고속 가공에 있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레스터가 평행 가공인데, 마우스 우측 버튼 밀링 가공 경로에 곡면 정삭의 평행, 마우스 오른쪽 밀링 가공 곡면 정삭의 평행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황삭을 먼저 해야 되는데 황삭 패스는 이따가 하고, 평행 가공 드라이브를 다 잡습니다. 기본 개념을 아니까. 자, 어디서 많이 보던 화면이에요. 옛날부터 쓰던 화면입니다.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그림상에 나오는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내가 가공을 해야겠다고 하는 도면 형태의 모델링이고요. 체크 곡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도형의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고, 공구 중심 영역은 내가 가공을 하는 범위를 체인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사고가 나느냐, 이게 다른 캠들은 NCG와 MS나 하이퍼미나 모든 3D CAD들은 모델링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델을 인식을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마스터캠은 모델을 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공 툴패스 하나하나마다 내가 여기 가공할 거다, 여기 가공할 거다 찍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가 이렇게 야, 나 여기 가공할 거니까 여기만 찍어, 그것만 여기에 입력하면 이게 없는 줄 알고 여기까지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캠에서 웬만하면 모델을 다 잡고 바운더리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공구 중심 영역이라는 바운더리로. 체크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대상 곡면, 내가 방금 그림과 같이 설명을 했을 때 자, 마스터캠에서 내가 여기를 체크를 하면 이미 여기가 과절삭이 나요. 에? 왜냐면 내가 드라이브 곡면을 여기만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만 했어. 자, 하게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곡면, 가공 경면, 내가 이제 다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다. 아이고. 이게 이제 바운더리라는 게 제어가 안 된, 바운더리라는 등고선, 아까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걸로 안 쓰고 공구중심 영역이라는 걸로 차이를 잡지 않고, 우리가 페이스를 딱 찍어서 여기를 가공형이라고 잡으면 나오긴 해요. 그러나 끝까지 툴패스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가도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에? 그렇다고
내가 바운더리라는 그 공구중심 영역이라는 걸 쓰면 내야 옆으로 조금 더 빠져나가 플러스 얼마 좀 더 나가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는 모델을 땡기지 않는 이상 거기가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바운더리라는 걸 우선 기본적으로 갖고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구중심 영역으로 보통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잡았다고 치더라도 여기까지 모델을 안 당겨놓고 여기까지 가면 내 오른쪽 쳤을 다 안 나오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안 나올 경우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 하게 그죠? 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공면이 들어가고 여기가 체크 공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체크 공면이 들어갔네. 하면 마찬가지로 체크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도 내가 여기를 가공하겠다고 하고 여기가 체크로 들어가요. 그러면 야 나는 체크로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와야 이 영상이 끝살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체크가 보랜드밀이 탄젠트하게 단단 말이에요. 타기 때문에 여기가 닿는 게 정지예요. 체크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끝단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바운더리 여기까지 대충 끝날 거 같은데 0.5 이렇게 딱 걸어놔야 여기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면으로 잡으려고 하지 웬만하면 면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면으로 안 잡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면 방향이나 이런 거는 면만 찍으면 나오니까 야 이거 왜 면을 좀 안 나오네 면 땡기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런 이제 개념을 알고 웬만하면 공구중심 영역으로 잡아준다 라는 거죠. 생성이 됩니다. 우선 체크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체크에서도 여기를 0.5 이상 떨어져야 되면은 좀 더 멀어지겠죠. 체크 공면의 가공 여유를. 그래서 바운더리로 하게 되면 공구중심 영역이라는 걸로 하게 되면 이 끝단을 내가 확장이 가능을 해요. 가공 경로 확장을 내가 옵셋을 0이라고 줬지만 바운더리 기준으로 잡게 되면 이게 안 나오네. 그림이 잘 안 보네. 다 좀 넘어갔죠? 옆으로 좀 넘어갔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형이면 각이 죽으면 생명이니까 당연히 땡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오버핏이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여기도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여러분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게 돼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창은 모델을 내가 가공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다 잡아준다. 다 잡아준다.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체크 공면을 바운더리를 안 쓰고 잡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넘어가게도 할 수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영상까지 구현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CAD는 STL 파일 중삭이나 잔삭이 들어갈 때 STL 파일이 들어가는 창이에요. 잔삭이 들어가는 방이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보기고요.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건 체크 공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선택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공구중심이야 바운더리가 들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근접 시작점은 시작 위치를 정해주는 구간이에요. 이건 한번 눌러보면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공구 생성 볼앤드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앤드밀로 6파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 아우 마우스 오른쪽 수정. 뭐 그냥 스핀들 전상 조건 무시하고 갈게요. 우선 넘어가고 가고 자 공면 파라메타 창으로 넘어가면 여기 당연히 쿨런트는 옛날 거 메뉴라 쿨런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쿨런트는 여기에 있고 이 화면이 딱 9.1 때부터 있던 화면이죠. 9.1 때부터 있던 화면이고 공면 파라메타를 넘어갑니다. 이 촌스러운 화면 아직도 있어요. 10mm 3mm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 높이. 자 안전 높이 시작할 때와 종료될 때의 높이에요. 시작과 제품상의 시작과 종료. 근데 우리가 2D에서 요거를 체크할 때가 있고 요것만 쓸 때가 있고 있죠. 왜? 처음 시작 높이가 그죠? 얘 안전 높이를 켜고 얘를 활성화하면 시작과 종료할 때 이 높이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송할 때는 이 높이로 가다가 근데 얘는 3D는 무조건 절대로 가는데 얘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증분으로 놓으면 모델의 제일 높은 점 기준으로 더해져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 절대값으로 내가 시작 높이를 잡아주면 되고요. 이송 높이는 증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절삭을 한 후에 똑같이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마스터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MS고 뭐 파워밀이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송 높이에 대한 충돌, 유럽산 쪽 캠들은 이게 증분으로 계속 해도 모델에 충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송 높이에 대해서 이 충돌 체크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파워밀도 있고 뭐 이런 쪽 애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조건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절삭을 하면 무조건 이송 절대값으로 뜨게 해놨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증분으로 가는데 충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생긴 구간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 중간에 간섭이 없다라고 하면 증분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충돌 체크, 이송 중에 지공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충돌 체크는 이 마캠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속을 해야 되는 이유, 고속가공 새로 나온 메뉴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걔는 충돌 체크가 돼요. G0으로 출력이 나왔을 경우에, G01로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온 거니까 내가 눈으로 봐서 간섭이 없을 것 같을 땐 증분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땐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입 높이는 뭐 3mm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대상 가공 여유. 자, 여기가 우리가 윤곽에서 플러스 0.1을 주느냐 1mm를 주느냐 가공 여유를 주는 것이죠. 뭐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주면 되고, 체크 공면은 얘와 거의 1대1로 들어가야 미절삭이 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 공면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을 거고요. 00 가볼 거고요. 00. 그러면 드라이브 공면이 10개가 있고 체크는 없다. 오, 갈 겁니다. 자, 공구 중심 여역은 이따가 넣어볼 거예요. 이따가 넣어볼 거고, 자, 이대로 갈 거고요. 재료 상단, 뭐 당연히 모델을 기준이니까 여기는 끄지 않아요. 자, 여기서 평행 정삭 파라메타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선은 볼까요? 보고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바운더리 먼저 한번 대충 하고 다 무시하고 공구 중심 요령부터 한번 넣어보고 해볼게요. 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280 공구 중심 요령에 대한 얘기가 233페이지에 나와요. 그죠?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구 중심 요령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이 상태에서 출피스를 한번 봐볼게요. 1 하면 1로 피치 0.5만 넣을게요. 0.5만 가공 간격. 하고 확인. 틈새 이송에서 지금 오버컷이 안 넘어갔으니까 잠깐만요. 끝단 이송이랑을 자동으로 놨고 한번 봅시다. 확인 한번 늘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정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파워탑 보면 이제 여기는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뭐예요? 이가 왜 면을 찍으면 안 되느냐의 첫 번째 중에 여기 끝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끝까지 안 나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제 바운더리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바운더리. 우선 얘를 한번 첫 번째로 잡아볼게요. 얘를 한번 첫 번째로 잡아볼게요. 자, 공구 중심 영역. 자, 여기 도형창에서 마우스 왼쪽부터. 자, 공구 중심 영역. 누르고 바운더리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툴패스를 한번 봐볼게요. 끝단까지 나왔죠?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평행 가공의 피치를 기준으로, 자, 스타트점이 위에요. 지금 스타트가 왜 위냐? 스타트점이, 자 보죠. 스타트가 지금은 내가 시작점을 안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네. 피치를 이렇게 가공을 해요. 그러면 절대 여기 끝에 없죠. 툴패스 없죠. 에? 여기도 툴패스가 없어요. 왜냐? 이 피치의 간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홈이 이렇게 대바가 있는 이 홈을 이렇게 있는데 나 여기만 딱 찍어놓으면 측면이 맞느냐?
측면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측면이 기준이 아니야. 바운더리에 그게 아니라 난 바닥에 있는 피치를 일률적으로 까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면 얼마를 주느냐, 우선 등고선과 등고선이라 이 평행 가공은 보통 바운더리를 옵셋을 보통 하는데 그 숫자는 피치의 2배 정도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바운더리라는 걸 이따가 눌러 볼 건데, 내가 공구 중심 영역이 들어갔으니까 외측을 기준으로 이걸 하면 공구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요. 공구의 반경이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놓고 나는 피치를 내가 보통 6파이 정도 되면 0.25나 뭐 이 정도로 파이널을 친단 말이야. 파이널을 치는데 0.5로 돼 있으니까 피치의 2배 이상은 오버컷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못 지나가는 외곽이 넘어가게 돼요. 밑으로는 못 떨어지고. 확인.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바깥으로 외치고 다 나갔죠. 에? 내가 이 바운더리에 걸려서 어차피 볼이 정면, 이걸 바운더리를 옵셋한다고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바운더리의 중심에 1mm 옵셋을 1mm 옵셋한다고 여기 이 밑으로 얘가 걸려서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에? 형상이.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행 가공의 끝단까지 가공을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보통 바운더리 기준으로 피치의 2배 이상은 가야 넘는 풀패스가 생성이 된다 라는 개념을 우선 가져가셔야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피치의 간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해서 캠 교육을 하는데 이런 걸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이런 건 이런 툴패스다, 저런 건 저런 툴패스다 라고만 하지, 내가 순서를 이렇게 해야 제품이 나온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어디 교육을 가도. 네?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해주시면 다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메인캠이 하이펌이래요. 그래도 마캠 교육을 그래도 와라.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왜냐면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순서를 배우러 오고, 내가 이랬을 때 똑같은 툴패스에 이럴 때 이렇게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럼 평행 가공이고 바운더리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바운더리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 쳐보자고요.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바운더리 하나 대충 그려보세요. 예제에 나온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경 바운더리 다시 바꿔볼게요. 도형 요소 공구 중심 영역 선택 취소 한번 누르고 체인 한번 잡아서 이만큼만 삼각형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서 파라메타에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 파라메타. 자 공구 중심 영역 중심으로, 이걸 원래대로 할게요. 외측 빼고 0 놓고 중심으로 가볼게요. 중심은 말 그대로 바운더리의 중앙에 볼이 서는 거예요. 그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볼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볼이 공구 중심 영역의 중심을 넘기지 않는다. 그죠? 내측은 공구가 안으로 들어온다. 그죠? 공구 안으로 들어온다. 바운더리의 안에서 생성이 된다. 툴패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오프셋이라는 걸 누르면 공구 반경값이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1mm 안쪽으로 들어올게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고 요걸 들어오면
반경을 무시하고 숫자를 제어를 하겠다. 1mm가 떨어져. 그죠? 1mm가.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행동도 말을 보면 외측을 기준으로 1mm를 바깥으로 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외측으로 하면 완전 바깥으로 빠질 거니까 외측을 기준으로 전체 옵셋 거리가 1mm 정도 바깥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확인을 눌렀으니까 내 바운더리 기준으로 조금 더 옵셋이 됐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공구 중심 영역에 따른 설정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오프셋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재에 보면 자 절삭공 안전 높이랑 뭐 이런 건 들어갔고요. 체크 공면이라는 여기도 다 얘기는 설명을 뭐 이런 식으로 증군으로 원래는 절대 간섭이 아까 들어갈 때 간섭이 안 발생이 되면 이 높 떠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얘를 증군으로 놓으면 이렇게 붙는 거죠. 아래로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고 뜰 때마다 점점점 Z가 이속 높이가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진입에 대한 시작점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운더리를 여기부터 넘어가야겠다. 잠깐 시작점부터 교재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바꿀 필요 없어. 근데 시작점이고 시작점 바꾸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 자, 교재에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게 시작점은 이게 여러분들이 황삭을 치고 이거는 이제 개념을 모를 때는 시작 위치가 중요하기는 한데 개념을 좀 알고 나면 그렇게 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의 없이 사용을 하니까 링크만 들어가게 하고 시작점하고 보면 시작 진입 복귀와 시작점부터 바꿔볼게요. 자 우선 진입 복귀 체인을 바운더리를 요거 다시 써볼게요. 공구 중심 영역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파라메타에 잠깐 들어갑니다. 우선 재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재생성 누르고 툴패스를 보면 스타트가 지금 밑으로 걸렸죠? 이렇게 밑으로 걸렸어요. 그럼 내가 스타트 위치를 여기로 바꿔볼까? 여기로? 그러면 대략 정확하게 그 위치가 아니라 도형에서 근접 시작점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내가 대충 찍어주면 여기 왼쪽 대충 여기를 찍어주면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를 찍어주면 여기서부터 대충 그냥 찍어주시면 스타트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근접 시작점. 네, 별로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네. 이쪽부터. 대략적인 시작 피치를 좀 줄이면 이쪽부터 들어올 거야. 자,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잡아주는 게 도형의 근접 시작점입니다. 대략적인 파라메타. 자, 진입 복귀. 자, 진입 복귀는 우선 도형에 들어가서 근접 시작점 오프할게요. 끌게요. 제거할게요. 하고 보고 재생성을 눌러보고 밑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이쪽에서 시작을 했죠. 이쪽에서 시작을 한 거를 잘 보시고요. 자, 파라메타 창에서 진입 복귀를 활성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게 굳이 우리가 다 배우고 나면 의미는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황삭으로 잘 모르고 이런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를 했어요. 커터로 황삭을 막 쳤어요. 예? 밥이 많죠. 이렇게 했어요. 모양 여기 근데 스타트 여기에요. 근데 모델을 당기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만 딱 돼 있어. 황삭 커터가 먹었어. 그럼 여기 단이 있는데 스타트 할 때 그냥 여기로 중삭이라고 야 이거 0.5나 0.1 남겨가면 왔다 갔다 밀어버리자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쿵 찍고 들어가죠. 에? 파손. 근데 이거는 뭐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평행 황삭 이런 때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평행으로 황삭을 할 때도 쓰게 돼요. 그래서 자,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가공 방향 쪽으로 적용 기준. 내가 절삭이 하는 방향이 이쪽 기준이잖아요.
이쪽 방향 기준으로 자 진입 길이를 얼마 늘려볼까요? 진입 각도를 90도로 어디 보자. 여기다가 진입 길이만 한번 늘어볼게요. 10mm 정도 당겨 볼게요. 10mm 정도만 당겨 보자. 하면 확인. 잠깐 이게 지금 평행이 이 모델이 지금 잠시만요. 좀 더 이게 담 녹았네. 자 여기 각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잠깐만요. 하도 안 쓰니까 진입 각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입 각도를 복귀 각도가 90도 각도가 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 0도로 놔볼게요. 제가 지금 진입 각도를 0도로 놔볼게요. 좀 더 당겨 볼게요. 티가 확실히 나게 30mm 가공 방향 기준으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당긴 게 나오죠. 지금 여기 이게 확 당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30mm 자 여기를 10mm만 당겨 볼게요. 10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만 진입을 확장을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90도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시작과 종료. 뜨게 될 때 이렇게 들어가죠. 하고 끝날 때도 여기가 10mm가 당겨지게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피치를 조금만 간격을 조금만 줄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90도로 꺾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공 방향이나 벡터 방향을 선택을 하면 돼요. 길이를 여기를 가공 각도를 90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여기까지 툴패스가 한번 뜨고 두 번째 들어갈 때 떴다 들어갈 때마다 지금 생성이 되는 거라 두 개가 나온 거고요. 이건 당연히 이어줄 수 있어요. 이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과 종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공을 진입 뽑기에서 가공 방향을 기준이나 아니면 공급 평면 X를 기준으로나 그죠?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그쪽 기준으로 90도 쪽으로 빠질래 0도 쪽으로 빠질래를 선택하고 진입 길이를 잡아주시면 첫 패스에서 바깥에서 진입을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거 굳이 잘 안 쓰게 돼요. 잘 안 쓰게 되니까 왜냐하면 웬만하면 단독으로 평행 가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요런 거는 신경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링크에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자, 대충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넘어가게 되고 이 보면은 대충 넘어가고 뭐 요게 예제 있죠. 90도 했을 때 270도 했을 때 45도 Z축 각도를 대각으로 들어오게 한다든가 각도를 입력을 하면 돼요. 교재에 보면. 근데 우선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내용이 있으니까 쏘는 거지 한 겁니다. 이거 뺄게요. 자, 평행 파라메타. 이게 이제 3D를 할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게 이제 전체 공차라는 게 공률에 대한 공차예요. 교재에 보시면 플러스로 조금 당겨 볼게요. 자, 가공 공차, 곡면 가공에 대한 공차예요. 그림과 같이 원의 형태를 가공을 했을 때 원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큰 반경이 큰 원을 갖다가 직선으로 딱 그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공차가 여러분들 캠 설치하면 얼마로 돼 있게? 0.025인가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2D 설명할 때도 다각형 가지고 윤곽을 따보면 각이 지는 현상을 원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한 적 있죠. 부드러운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 왜냐면 다각형은 타원형은 절대 지공이 지공삼으로 생성이 될 수 없으니까 그 공체 안에 들어오는 걸 얼마로 변형을 하겠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R이 반경이 크면 우리가 제품을 깎고 나서 보면 뚝뚝 걸려 있을 거예요. 에?
볼로 문지르면 왜냐? 이 거리에 원과 이거의 공차가 여기서 나오는 그림처럼 공차가 0.025나 0.1만 걸려 있어도 은근히 각이 져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도 지공일로 연결을 해도 그 공차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내가 구다, 각이 져 보이는 게 안 보인다 라고 느끼려면 최소 1000분의 5는 넣어주셔야 돼요. 1000분의 5. 그래서 1000분의 5로 그래서 보통 전삭 사이클에서는 무조건 공차가 1000분의 5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00분의 5가 들어가게 되고, 네. 뒤에 샘플도 1000분의 5로. 이게 다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은 1000분의 5. 근데 이제 이게 저것도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렌즈 금형이라든가 곡률에 그냥 민감한 애들은 뭐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뭐 10,000분의 5 이렇게 끊어놔요. 데이터도 일부러 조각을 내요. 일부러 다시 연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요렇게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도 곡률이 아주 미세해서 가도 되지만 가면은 곡률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야 못 가게 0.5mm씩 다시 연산을 하라고 데이터를 계속 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금형에서는. 자, 여기 보면 돼요.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1000분의 5 공차일 때는 스무즈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내가 일부러 티가 나게 1mm라는 공차를 하면 같은 반경을 가공을 해도 각이 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각이 진 걸 공차. 왜냐면 내가 이 공차를 1mm까지는 네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 치수 안에만 들어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삭을 할 땐 1000분의 5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원호 거르기가 여기서 끊기면 안 돼. 원호 거르기가 다른 책에 또 있네요. 다른 책에 등고선일 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원호 거르기라는 건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 지공이 근데 원호 거르기라는 거는 우리가 등고선 가공 내가 원호를 직선을 점 데이터를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평행 가공과 등고선과 워터라인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Z가 먼저 진입을 하고 윤곽을 한 바퀴가 돌고 그럼 얘는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환이 가능을 해지죠. 그러니까 얘가 퍼센테이지를 원호 쪽으로 어느 정도만 올리면 돼요. 근데 95%로 지금 근데 마캠에서 이게 선적 공차 우리가 2D 할 때는 퍼센테이지를 여기 쪽으로 해서 70%를 먹고 퍼센테이지를 직선 구간 지공일로 나오는 범위를 줄였어요. 한 바퀴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얘는 이 원으로 변경하는 걸 5% 내외로 잡아요. 이 공차가서. 왜? 얘는 지금 변환이 안 되는데 워터라인이나 등고선일 때 연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얘를 지공 2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캠에서.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바꾸긴 하는데 5% 내외로 잡고 웬만하면 지공 그러면 1000분의 얼마예요? 0.005 안에 들어오면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데이터 양은 좀 많지만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갖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설정이라고 하는 건 그거 얘기했죠. 우리가 인덱스 상황에서 내가 0도부터 360도가 넘어가는 구간을 가공을 할 때 한 번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끊어지는 역할. 내가 거리상으로 아까 말한 고정밀, 고광택 금형, 곡률이 중요한 금형을 한다던가 할 때는 여기를 일부러 세그먼트 길이를 내가 0.5 지나갈 때마다 계산 다시 해서 무조건 데이터를 쪼개서 최대한 정밀하게 연산을 하라고 여기를 더 끊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끊어줄 일은 없고 보통 마스터캠을 사용하신 다음에 부품을 가공을 하시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때마다 5mm나 10mm 정도만 두시고 여기까지 넘어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통 이 선에서 포함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쉬었다 하시죠.